안녕하세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한테 제대로 속아.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취업난. 제가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도 취업난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대학까지 버젓이 나왔으니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고 싶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이 축소되어 있었고 친구들과 저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 길 수차례. 계속되는 낙방에 저의 자존감은 자꾸 까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공부를 시켜주신 부모님께도 면목이 없고 이 와중에 취직이 척척되는 동기들과 비교도 되고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끝이 없는 경쟁 속에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견디기 너무 힘들어 취업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새로 시작할까. 마음이 흔들릴 즈음 어쩌면 이 면접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본 은행에 취업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때 그 기분이란 당연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생각하고 마음 접고 있었기에 로또라도 당첨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서러움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지요. 집에서 기다리던 부모님도 절친들도 모두 기뻐해 주었고 드디어 꿈에만 그리던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회생활.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업무는 은행을 찾는 고객님들을 1차로 응대하는 출납 업무였고 고객님들께 상냥하게 응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소 업무가 복잡했기에 빨리 익히기 위해 퇴근 후에도 따로 공부를 할 만큼 열성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몇 주가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나자 은행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먼저 인사하며 아른 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지요. 한창 일에 가속도가 붙어 재미를 느낄 즈음 꼭 은행 마감을 하기 직전에 오시는 남자 손님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아 보이던 그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돈뭉치를 가져와서 입금을 하셨지요. 적을 때는 몇백, 많을 때는 몇천도 되었고 그런 입금을 주에 서너 번씩 했기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던 어느 날 어김없이 입금을 하러 오신 그분은 시원한 캔커피를 슬쩍 건네셨어요. 캔커피와 함께 말을 건 남자 손님은 다짜고짜 남친 있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당황했지만 그 남자 손님의 관심이 내심 좋았던지 아니요.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하고 당돌하게 얘기해버렸죠. 손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건 부적절했지만 어린 나이겠기에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럼요, 내가 멋진 사람 소개해줄 수 있어요. 오늘 퇴근 후 은행 뒤 골목에서 만나자며 약속을 하곤 제 명함을 챙겨 그는 갔지요. 그 사람이 간 이후부터 약간 들뜬 기분으로 일을 했어요. 마감하는 시간이 어쩜 그리 안 가던지 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어요. 저에게 멋진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했지만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객님으로 온 그 사람에게 정이라도 든 건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해졌으면 하고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간은 어둑한 그 골목으로 나갔더니 차에 기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 사람인 것 같았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마감이 늦어져서 조금 늦게 나왔네요. 맨날 이렇게 늦게 다녀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기네. 일찍 마치는 날도 있는데. 보통 이 시간이에요. 저녁 안 먹었죠? 배고플 텐데 뭐 먹으러 가죠? 그 사람은 차도 고급스런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부드럽게 달리는 승차감은 그 사람을 더욱 멋지게 보여줬죠. 근처 레스토랑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그를 쳐다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소개시켜주신다는 분은 언제 와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으니. 에이, 다 알면서 내가 그쪽이랑 저녁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다 알잖아요. 라며 피식 웃는 거였어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미친 듯이 뛰던지 그때 그 얼굴에 훅 빠지는 바람에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순간이었지요.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 절대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그 사람과 저녁 먹은 날이 우리가 사귀기로 한 첫날이었어요.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저희는 급하게
사귀었지요. 그 사람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즘 성장 가도에 있어서 점점 번창하는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행에도 자주 오게 되는 거라며 우리가 사귀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입금을 하러 은행에 왔습니다. 그와 사귀게 된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퇴근할 때면 언제나 은행 앞에서 기다렸고 쉬는 날에는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가방이며 옷이며 목걸이 반지까지 저랑 어울릴 것 같다며 선물 공세를 퍼부었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을 너무 과하게 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에게 쓰는 그 모습이 싫지는 않았기에 의구심은 금세 사라졌지요. 그날도 퇴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저를 데리고 그는 근처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손만 잡고 있었죠. 오늘 너무 늦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 미안한 마음에 저는 계속 쫑알쫑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식당 안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죠. 늦게 와서 그런가 생각하며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평소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시키고 기다리는데 홀에 불이 꺼지고 갑자기 흐르던 음악 소리가 바뀌었어요. 작은 조명이 켜지면서 웨이터가 예쁜 케이크를 제 앞에 두고 갔지요. 깜짝 이벤트에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나 매일 너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만 보고 싶지 않아. 매일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돼. 나랑 결혼하자. 그의 프로포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연히 저의 결정은 오케이였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와 결혼식을 올리고 유럽으로 2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잠이 많아서 오전까지 잠을 자고 출근했어요. 저랑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신혼집을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 인테리어 용품 등을 쇼핑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도 잘 사는 딸의 모습에 뿌듯해하셨고 집들이 차방문한 친구들은 은근한 시샘을 하며 저를 부러워했죠.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해준 그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던 중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항상 서로 붙어서 생활하던 우리도 시간이 점차 흐르자 편해져서인지 불타오르던 열정이 조금씩 식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신호가 그의 귀가 시간이었어요.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저랑 뒹굴뒹굴 하던 사람이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였어요.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는 그에게 제가 달리 할 말도 없고 최대한 빨리 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은 쉬는 날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저와 여행 가기로 했던 계획도 자꾸 틀어지고 쉬는 날인데도 회사 일 때문에 출근하는 날이 잦았죠. 결혼 초와 다른 모습에 친정엄마께 하소연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쉬는 날 다 챙기면서 어찌하니. 일이 안 풀릴 때는 집안에서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거야. 라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잔소리만 들었죠.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쁘다는 소리가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가?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있나? 왜 이렇게 꼭꼭 숨기지? 등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요. 집에서 의심만 하고 있기 답답해. 회사로 반찬이라도 챙겨가겠다고 하면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모소개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의 의심을 더욱 키웠죠. 어느 날 그가 씻는 사이 지갑에 있는 그의 명함을 꺼내서 회사 주소를 메모해놨어요. 그리곤 그 다음날 회사로 찾아갔지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의 회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쯤은 저를 데려가 구경도 시켜줄 법도 한데 그는 이런저런 핑계로 항상 다음에 가자고 했고 결국 결혼하고 1년이 다 되어 가서야 제 발로 가게 된 거죠. 회사는 조금 으슥한 곳에 있었어요. 스타트업 회사라고 해서 빌딩 숲을 생각하고 있던 저희. 생각이 완전히 틀렸죠. 어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은 5층짜리 건물. 건물 입구를 찾아 막 들어가려는데 사모님 아니십니까? 어머 오랜만이에요.
제가 맞게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그이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서요. 식사는 제대로 하나 싶어서 반찬을 좀 챙겨왔어요. 아, 무거운데 이리 주십시오. 사장님은 사무실에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쪽에 사장실이 있었죠. 곧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니,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 당신 반찬 좀 챙겨주려고요. 바쁘다면서요. 식사 챙기면서 일해야 몸축 안 나죠. 이야 역시 사모님이 밖에 안 계십니다. 사장님 좋으시겠어요. 직원들의 호들갑에 괜히 제 얼굴이 붉어졌죠. 직원들이 나가고 사장실에 둘이 남자 그 사람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갑작스럽게 회사를 찾았는데도 싫은 기색 없이 싸간 반찬으로 밥 한 공기 뚝딱 비워내는 모습에 쌓여있던 불만이 싹 녹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를 숨겨서 이상한 상상도 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죠. 그의 회사를 방문한 이후로 그도 저에게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거라 제가 이해해 줄 알았다며 속상해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그에게 오히려 제가 미안했죠. 그렇게 우리 사이는 결혼 전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그도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몇 주 뒤 다시 시작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외박까지 하는 거였어요. 늦게 오거나 쉬는 날 출근을 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박하는 일은 없었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외박까지 하는 그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일전에 그 일이 있었기에 싫은 소리를 바로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신혼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낮에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얘기했는데 일은 무슨 나가서 얼마 번다고 그냥 집에서 쉬어. 우리 아기 생기면 어차피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해. 그러니까 뭐 취미 생활을 하던지 해. 괜히 일하러 간다고 힘들이지 말고. 그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주는데 내가 자꾸 어린애처럼 보채면 안 되지 싶었어요. 흔들리던 마음을 다 잡고 투정 부리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도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기다리기만 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그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같이 병원에 가봐요. 우리가 피임하는 것도 아닌데 아기가 아직 안 생기는 건 좀 이상해. 혹시 문제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봐요. 에이, 무슨 병원이야. 있다 보면 생기겠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 걱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당신도 아기 기다리잖아요. 나 아기라도 키워야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만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제발 같이 가봐요. 응. 그래도 병원에 안 가겠다는 그를 몇 번이고 설득했고 마지못해 그는 병원을 따라 나섰어요. 검사를 마치고 며칠 후 결과를 보러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날은 그 사람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혼자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어떤 얘기를 들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오늘은 남편분이 같이 안 오셨나요? 네. 일이 갑자기 생겨서 혼자 왔어요. 그이가 있어야 하나요? 결과가 안 좋아요? 아, 그런 게 아니라 난처해하던 의사는 뭔가 결심했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김혜수님, 그동안 임신이 안 되었던 건 남편분이 정관 수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관 수술을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남편분이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임신이 곧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죠.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고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배신감에 눈물만 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기가 곧 생길 거라며 저를 위로하는 척 한 거였죠. 애초에 아기를
가질 마음도 없었으면서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생각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지 의도부터 알아내야 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결혼도 그 사람이 하자고 한 거였고 또 연애가 짧았던지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본 모습인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마침 남편에게서 또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오늘 밤에 사무실로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 사람의 진실을. 도대체 사무실에 무슨 꿀을 발라놨길래 집에도 안 들어오는지. 나한테 숨기는 게 뭔지 말이에요. 온종일 누워만 있다가 해가 지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사무실 입구가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 건물 입구를 지켜봤죠. 직원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한참 뒤에 그의 수족 같은 비서까지 나오는 걸 봤는데도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올라갔죠. 여기까지 왔으니 차라리 사무실에서 조용히 얘기 나눠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사장실로 들어갔죠. 당연히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출처가 없는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까이 갔어요. 책장 뒤쪽에서 들리는 희미한 말소리. 그 뒤로 공간이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는데 장식용으로 걸어둔 카펫 뒤로 문 손잡이가 얼핏 보였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문을 열자 목소리가 확실히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죠. 역시나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사무실에서 어떤 여자와 뒹굴고 있는 중이었죠. 그나저나 오늘 병원 결과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정관 수술한 거 오늘 알겠네. 피곤해서 병원 안 간 모양이야. 알게 되면 난리 나겠지. 그러게 당신이 무슨 선거에 나간다고. 그냥 하시던 사채업이나 하시지. 조신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당신 평판이 좋아질 것 같아요? 두고 봐. 내가 이런 뒷골목에서 푼돈이나 만지고 살 것 같아? 나는 큰 물에서 놀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 조 회장이나 살살 잘 구슬려놔. 알았지? 이럴 수가. 나와 결혼한 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다니.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잡고 있던 문을 확 밀쳤죠.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본 그 사람은 당혹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놀라서 소리 지르던 그 여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방금 한 소리가 뭐야? 날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였어? 당신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야근이라며.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할 일이 저 여자랑 뒹구는 거였어?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을 가리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이용해? 이 나쁜 놈아. 팔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저를 붙잡는 남편의 팔을 물고 무릎을 구둣발로 차버렸죠. 침대 위에 같이 있던 그 여자는 제가 누군지 알고 나자 느긋하게 앉아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 여자 누구야?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이보세요. 바람이라니 바람은 황 사장이 너랑 피운 거지. 나 이 사람이랑 사귀지 5년이 넘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부인인 저랑 오히려 바람 피운 거라며. 우기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제가 훤히 보는데도 알몸으로 일어나 옷을 꿰입더니 여유롭게 인사하며 가버렸어요. 방을 나가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고 갔죠. 여기 내 안목은 믿을 만하다니까 목걸이 잘 어울리네요. 내가 골라줬거든. 호호호 그래도 내가 받은 목걸이가 더 클걸?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여주며 유유히 나가는 그 여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죠. 집에 가서 얘기해. 나 여기 한시도 못 있겠으니까. 벌거벗은 그를 두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까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죠. 치가 떨리더군요. 어떻게 사람을 이리도 농락할 수 있는지. 좋은 사람인 줄만 알고 결혼까지 한 제 눈을 찌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온 그 사람은 소파에 앉은 저의 맞은편에 앉아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거 다 오해야. 그년이 그냥 막말한 거야. 응? 여보. 여보라는 소리 하지도 마. 너 내가 아직도 만만하니? 너 왜 정관 수술한 거 얘기 안 했어? 그래 놓고 뭐? 아기가 곧 생길 거라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도 비참하게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알고 있었어? 병원 다녀왔구나. 아니 그건 어릴 때 수술한 거야. 그냥 실수할까 봐 한 건데. 곧 풀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던 여자인 거지. 그 여자. 결혼 후에도 꾸준히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였어. 그럴 거면 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한 거야? 지인은 결혼할 사람 아니야. 그냥. 아 그래. 잠깐 즐긴 것뿐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냥 이혼해. 내가 다 알고 난 이상. 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못해. 당신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니까 위자료 제대로 줘야 할 거야. 안 그럼 시의원이고 뭐고. 다 날아갈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안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는 중인지 더 이상 잡지도 않았죠. 한두 번 잡는 척 하더니 곧 포기하는 그를 보고 서럽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인데. 역시 그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러운 마음을 붙잡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시댁에선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자기 부모님을 닮았네 싶었죠. 저는 이혼 접수 빨리 하라고 독촉했어요.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죠. 자기는 답답한 게 없으니 느긋하게 아예 반응을 하지 말자고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내가 그렇게 쉬워 보였나 싶어 독하게 마음먹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으로 하자고 마음먹었죠. 법적 대응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며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봤던 그 여자와 남편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내연 관계였었어요. 그 여자 역시 유부녀였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인 조 회장은 이 지역에 돈 좀 만지는 유지였는데 사업체도 여러 개고 소유한 건물과 부동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퍼즐을 끼워 맞춰보니 선거 자금을 땡기려고 그 조 회장을 이용하려고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건실한 스타트업 회사의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의 진짜 직업은 사채업자였어요.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저는 그의 계획에 철저히 이용당한 거고요.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챙겨서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그 사람의 얼굴은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의 얼굴이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나 우리 이혼 때문에 변호사 선임한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준비하다가 새로 알게 된 게 있어서 말이야. 뭘? 빨리 얘기해. 나 시간 없으니까. 아, 말 꺼내기 전에 미리 말하지만 나 이혼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난 이혼해야겠어. 알고 봤더니 지희라는 여자 조 회장 와이프더라. 맞아. 그 여자도 유부녀야. 근데 뭐. 당신 시의원 선거 나간다며. 그럼 더더욱 조용히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핸드폰에 영상을 틀어서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 영상은 제가 사무실 비밀 공간을 알아챈 날 녹화한 거였죠.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두 남녀가 나누는 대화와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 조 회장이나 살살 잘 구슬려. 녹화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가 핸드폰을 발로 밟아 부셔버렸어요.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응 맞아. 그리고 설마 내가 원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보여준 건 카피본이니까 걱정하지 마.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살던 아파트랑 최근에 지은 건물 내 명의로 해줘. 그리고 빠른 이혼. 너. 아. 참. 내가 당했네. 빠른 시일 내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참.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신문사 기자한테 영상이 자동으로 가도록 해놨어. 참고하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뒤로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2주 뒤 남편과 저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아파트와 건물을 받았죠. 동영상 원본을 넘겨주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지금 저는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북적이지도 않죠.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불행했던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출발하고 싶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털어내고 나니 또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시간 내어 제 얘기를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